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1-7 조선시대 세계관의 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조선 전기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선 후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선의 전후기를 나누는 핵심 사건은 바로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인데요. 이러한 임진왜란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 후 터져나오는 지방 영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의 침략에 조선은 단 20일 만에 한성을 뺏기고요. 선조는 부랴부랴 의주로 피난을 가며 명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쭉쭉 밀고 올라오는 왜군에 평양성마저 함락되고 조선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요. 이때 다행히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한산노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이순신은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했고요. 육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활약했습니다. 또 명군의 참전으로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고요. 김시민의 진주대첩과 권율의 행주대첩에서도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렇게 조선의 반격이 시작되자 일본은 명과 3년간의 긴 휴전협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유년 일본은 벼랑간 휴전협상을 깨고 다시 정유재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때 역시 이순신이 명량대첩에서 활약하며 대승을 거두고요. 이 시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사로 사기가 꺾인 일본군이 결국 철수하며 7년간의 전쟁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정세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먼저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고요.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커졌으며 지원군을 보내준 명에 대해서는 숭상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쟁의 패배로 정권이 교체되어 에도막부가 들어섰고요. 조선에서 잡아간 기술자와 학자 등에 의해 인쇄술과 도자기 제조 기술, 성리학 등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정세 역시 바뀌는데요. 조선의 무리한 원군을 지원한 명의 군력이 약해지고 만주에서는 성장한 여진이 후금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에도막부는 조선의 국교재개를 요청하는데요. 더 이상의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조선은 부산에 외관을 설치하고 통신사를 파견해 조선의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란이 끝나고 난 이후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전쟁 후 복구 사업에 힘쓰는데요.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비하고요. 토지를 개간하고 부서진 성곽을 수리했으며 민생 안정을 위해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또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는데요. 후금이 명을 공격했을 때 명이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하자 명과의 의리상 군대를 보내긴 했지만 강옥립에게 상황을 보고 적당히 후금에게 항복하라 명령해 강옥립 투항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는 명과의 의리를 중시하는 서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마침 광해군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는데요. 결국 서인들은 이를 구실 삼아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이에 결국 광해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서인들과 함께 명과는 친하고 금을 배척한다는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이에 결국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정묘호란은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인데요. 이때 의병장 정봉수의 활약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후금은 조선과 형제관계를 맺고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급기야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는데요. 이에 조선에서는 청과의 화의를 두고 주전론과 주화론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전론이란 오랑캐인 청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무력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었고요. 이러한 주전론을 주장한 인물은 김상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주화론은 청의 세력이 강성해 청과 화의를 맺지 않으면 백성이 도탄에 빠질 수 있으니 청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주화론을 대표하는 인물은 최명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전론과 주화론의 대립에서 주전론의 우세로 조선은 청의 요구를 거절하는데요. 이에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니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인조를 비롯한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결국 싸울 힘이 없던 조선은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치욕적인 항복을 통해 청과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외란과 후란이라는 두 차례의 전쟁은 조선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요. 우선 세계관의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조선의 대외인식이 변화했는데요. 기존의 조선은 화이론적 세계관과 소중화주의를 가지고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화이론적 세계관이란 명을 문명국가인 화로 보고 주변 국가를 오랑캐인 이로 나누어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고요. 소중화주의는 우리가 작은 중국이다라는 뜻으로 조선이 가지고 있던 명다음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란 이후 화인명이 오랑캐인 청에 의해 멸망했으니 조선이 명을 계승해야 한다는 조선 중화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조선 중화주의는 효종 때의 북벌론으로 이어집니다. 북벌론이란 청에 대한 복수심으로 청을 정복하자는 주장이었는데요. 송시열과 이완 등이 중심이 되어 북벌론을 추진합니다만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북벌론은 실패하고요. 이후 청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학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청에 보낸 연행사의 활동을 기반으로 시작됐는데요. 청의 사신으로 청에서 선진 문물을 보고 돌아온 연행사가 청 문물의 수용을 주장한 것이 바로 북학론입니다. 한편 숙종 때는 만주 일대에서 생활하는 조선인들로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청과 조선 사이의 국경선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19세기 후반에 다시 이슈가 되면서 간도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양란 이후에 정치 변화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통치체제의 개편인데요. 조선 후기의 중앙정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비변사는 국방 문제를 다루던 임시기구였는데요. 이러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며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자리 잡고 이에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해지고 왕권 역시 약화됐습니다. 또한 군사제도도 개편하는데요. 중앙군은 5군형 체제로 직업군인인 훈련도감과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까지 5개의 군으로 구성했고요. 지방군은 소고군으로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소고군은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치제도 역시 개편하는데요. 조선의 수치제도는 토지세인 전세와 특산물을 내는 공납, 그리고 노동력에 해당하는 역,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전세는 양란 이후 풍흉에 상관없이 토지 1결당 사두를 내는 영정법으로 자리 잡고요.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게 했던 공납이 방납의 폐단으로 변질되자 조선 후기에는 특산물 대신 지주들에게 1결당 12두씩 토지세를 부과한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대동법의 실시는 광해군이 처음 시행했는데요.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좋은 제도였지만 지주들의 반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대동법은 조선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요. 공납이 폐지되자 왕실에서는 필요물품을 조달할 상인이 필요해졌고요. 이때 등장한 상인이 바로 공인이었으며 이러한 공인들로 인해 조선 후기 수공업과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한편 역에서는 군역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기존의 군포를 반으로 줄여준 균역법이 실시됩니다. 조선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대에 의무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군대에 가는 대신 국가에 내야 하는 포는 원래 1년에 2필이었는데요. 이를 1년에 1필로 감면해 준 것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거치는 세금의 양이 줄어든 셈이니 이에 정부는 부족한 세금의 양을 충당하기 위해 결작과 선무군관포를 징수했습니다. 결작이란 지주들에게 토지 1결당 2두씩 추가로 내게 한 것을 말하고요. 선무군관포는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매년 군포 1필을 징수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수치제도까지 양란 이후에 변화된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정치 운영의 변화입니다. 조선 중기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며 붕당이 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동인은 이후 또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는데요. 이 중 북인이 광해군 때 정계를 주도했었고요. 인조반정 이후 북인은 광해군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조 때는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서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나름 남인 간의 공존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현종 때 일어났던 2차례의 예속 논쟁으로 붕당 간의 대립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속 논쟁은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왕실의 어른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예법 논쟁이었는데요. 이때 서인은 왕실도 똑같이 사대부의 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인은 왕실의 특별 대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송은 결국 남인의 승리로 끝났고요. 예송으로 인해 붕당 정치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으며 이는 숙종의 즉위 후 절정에 달합니다. 이를 황국이라고 하는데요. 국면을 환기시킨다는 뜻의 황국은 정권이 확확 바뀌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황국은 총 3차례에 걸쳐 일어났는데요. 경신왕국에서는 서인이, 기사왕국에서는 남인이, 그리고 갑술왕국에서는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며 이 과정에서 붕당 정치는 일당전제화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당파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황국의 과정에서 결국 남인은 몰락하고요. 서인은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됩니다. 한편 숙종은 황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탕평책을 제기합니다만 큰 효과는 없었고요. 이후 노론의 지지를 받은 영조가 즉위합니다. 이 영조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며 정조와 함께 조선 후기의 태평성대를 이끈 왕인데요. 이 영조와 정조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비교해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영조는 국왕이 중심이 되는 강력한 탕평책을 실시하는데요. 붕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영조는 붕당을 뿌리 뽑기 위해 제야사림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고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또 이조전랑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고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붕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영조는 이 밖에도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균역법은 영조가 실시한 제도였고요. 영조는 이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거기에 가혹한 형벌을 금지했으며 신문고를 부활시켰고 법전인 속대전과 일종의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영조 이후 왕위에 오른 정조 역시 영조의 정책을 계승해 탕평책을 실시하는데요.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한 정조는 노론과 소론, 남인까지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학문 연구에 많은 힘을 쏟았던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요. 초계문 신제를 통해 젊은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한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요. 개혁도시인 수원화성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또 시전 상인들의 특권인 금난 정권을 폐지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해주고요. 서얼에 대한 차별도 개선했으며 법전인 대전통편을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조가 1800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19세기의 조선은 암흑기에 접어드는데요. 정조의 사후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왕실의 외척인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며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세도 정치는 순조와 헌종, 철종까지 약 60년간 이어지는데요. 이 시기에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등 세도 가문의 횡포로 왕권은 약해지고 정치 기강은 문란해져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하고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지방 관리들의 농민 수탈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에 농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는데요. 과연 이 시기에 조선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란을 시작으로 세도 정치까지 조선 후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역사는 흐름이 중요하니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